반짝 빛나는 책모닝 2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3일째 당첨되게 앉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갈 진도는요, 페이지 151페이지예요. 네, 탈의 그릇을 채우다. 여기부터 나가겠습니다. 네. 1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지닌 한 부자가 서윤을 찾아왔다. 어려운 형편에서 성장한 그는 사업으로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큰 부를 이룬 사람이었다. 어찌나 땅이 많은지 그가 소유한 곳을 밟지 않고는 고향 마을을 지날 수 없다고들 할 정도였다. 심상화하세요. 와, 내가 고향 땅을 내 땅을 밟지 못하고는 갈 수 없을 정도로 부자구나, 땅 부자구나. 상상 한번 해보세요. 네. 좋지 않아요? 상상해도. 상상만 해도 좋은 거는요, 이루어집니다. 상상이 안 돼. 안 이루어져요. 마음속에 벌써 그리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상하셔야 돼요. 네. 그 부자가 털어놓은 고민은 이랬다. 선생님, 고향에 있는 땅을 처분하고 싶은데 영 안 팔립니다. 답답해서 요즘 입맛도 없어요. 헐값이라도 파는 것이 좋겠습니까? 서윤은 여유있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좋은 기회가 오고 있네요. 땅이 안 팔려서 괴롭기만 한데 좋은 기회라고 하시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절부절하는 그에게 서윤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재운 그릇을 100% 활용할 기회가 온 거예요. 축하드려요. 부자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6개월 안에 그 부동산을 팔게 되면 큰 돈을 놓치는 것과 다름없어요. 반드시 6개월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세요. 그럼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1.5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게 될 거예요. 좋은 믿음을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내가 내 생각을 전환해야 되고 나로부터 다른 분들이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서유님은 이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유님만 하면 저는 서유님을 못 뵀거든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보신 분 계신가요? 못 뵀거든요. 근데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생각을 전환해서 어떤 그 기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서윤님 같이. 네. 그랬더니 이분이 큰 땅 부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알겠습니다. 6개월을 더 기다리겠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사회생활 하는데 내가 했던 말을 번복을 해. 또 했던 말을 번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지만 자꾸 여러 번 번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각성,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지. 그쵸? 각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왜 나를 안 믿지? 근데 내가 벌써 그걸 모르는 사이에 뿌려놓은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원래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 돈의 흐름이 잠깐 막히곤 하죠. 많은 차량이 좁은 터널을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길이 막히는 병목 현상과 유사해요. 그래서 답답하게 느껴지기 쉬워요. 하지만 이 기간을 잘 보태야 터널을 지난 뒤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헤딩을 잘 하면 그릇을 넘치게 채울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절반 정도 채우는 것에 그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막 가다가 막히는 현상이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올 때 내가 작은 돈,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가 5 정도 사이즈의 돈을 벌었어. 그 큰 돈이 10이 들어와. 그럴 때는 막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5였기 때문에. 그쵸. 근데 10이 들어오면 막히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거를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슬럼프가 있을 때. 어떤 슬럼프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좋은 기회가 있고 위기가 있다 그랬거든요. 기회는 뭐냐면
어떤 일이 탁 생겨서 뭔가 나쁜 일이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기분 나쁜 일이 탁 생겼을 때도 어때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을 싹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에이씨 재수 없어.' 그럼 뭐예요? 재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근데 봐야 되잖아요. 재수 없는 일이 생겨야 되는지 내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내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기 직전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가 생기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나는 뒤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요. 제가 사무실에 계신 어떤 분이 그런 거야. 어머 이분이 있잖아요. "여기 카톡방에 튀어나가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 왜 이랬어? 왜 이럴까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시는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수 위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서로서로 저희는요 반짝반짝반짝 불을 켜 주시는 분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사람보다는 뭔가 나보다 생각이 다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놀아야 돼요. 그랬을 때 기회로 생각을 이렇게 전환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만나는 게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얘기하신 게 재운 그릇을 100% 활용할 기회라 그랬잖아요. 재운 그릇. 운이 들어오는 그릇은 뭐냐면 재운은 뭐예요? 내가 긍정적일 때 들어오는 거지 부정적일 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긍정적으로 전환시켰을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빙은 그때그때 뭐예요? 안 좋은 느낌이 있을 때는 느낌만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요. 상황이 때문에 덜컹 가슴이 내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만약에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카드값이 없어. 덜컥 내려. 그러면 느낌만 있어요. 가만히 차분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느낌이 사라져요. 배운 거거든요. 그 느낌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가만히 보면 이게 해결될 상황들이 기회가 있어요. 근데 덜컥 내려서 막 내가 있잖아요. 조급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못 봐요. 기회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해빙한다는 거는 내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모든 것은 다 해결될 거야.'라고 하는 거. 이제 점점 습관이 되게 되어 가시는 거죠. 예. 습관을 한번 잡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년이 지나고 그 부자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서윤을 찾아왔다. 저는 이 신뢰가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는 게 하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땅 주변이 개발된다는 소식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가격이 급등해서 예상보다 3 배나 많이 받고 땅을 팔았습니다. 서윤이 빙긋이 웃으며 화답했다. 축하드려요. 해빙을 통해 그만큼 내면의 힘을 잘 조율하신 결과예요. 그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실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6개월이라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마음의 그 내면의 힘을 조율할 수 있는 힘 있잖아요. 각기 그 사람들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이 서윤 님도 대단하신 게 이분은 한 6개월 정도를 조율할 수 있는 힘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다 지키고 이 해빙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일을 결과를 또 만들어 갖고 오신 거예요. 두 분 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빙을 해야 되고 좋은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말에 좋은 이야기를 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너무 하여튼 어제 그 점심을 먹는데 어떤 분이 오래간만에 사무실에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완전 부정적인 완전 팩트 탁 날리시는 분이 어떤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그분이 이 이제 그 중국집을 갔는데요. 일해가 망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안 하셨어요. 이거 망한다 하면서 딱 얘기하니까 그 앞에 앉으셔 "왜 그런 말씀을 해 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각성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완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의식의 밝기 있죠? 의식의 밝기가 200 이하가 전 세계 인구의 78% 라 그랬거든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이 반짝반짝 빛나는 방이 뭐예요? 내가 반짝반짝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믿음을 반짝반짝 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을 시켜서 내 사랑의 빛의 밝기가 더 높아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153페이지 17 단락의 감정의 힘 그다음 나가겠습니다. 네, 좀 빨리 나가야 돼요. 내 앞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했다. 풍요의 열쇠가 바로 감정이라니.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내 가슴 속에 있었다는 말 아닌가. 그 말은 물려받은 재산이나 천재적 두뇌, 엄청난 기술력이나 뛰어난 아이디어가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물어보았다. 네. 왜냐면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도 그랬잖아요.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두뇌가 저 공부 못했다고요. 똑똑하지가 않아요. 기술력도 한 개도 없고요. 자격증도 별로 저는 자격증도 없어요. 꽃꽂이 자격증 중국인가?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냐면 저는 이거는 약간 좀 제 그 임의대로 바꾸고 싶은 건 뭐냐면 풍요의 열쇠는 바로 감정은 아니고요. 의식의 밝기예요. 의식의 밝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사랑의 밝기. 의식에 돋펴 보시면 사랑의 밝기가 얼만큼 밝아서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이 풍요가 달라져요. 예, 이거는 감정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감정은 아니에요. 감정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감정이 풍요의 열쇠는 아니에요. 풍요의 열쇠는 사랑이에요. 내가 얼만큼 사랑을 많이 베푸느냐. 제가 앞전 단락에서 무주상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무주상보시를 100% 실천은 아직 못하지만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 그게 무주상보시면 사랑의 밝기가 완전 540으로 완전히 높아지면서 아마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든지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한테 줬는지라는 조차 내가 했는지조차를 모르는 정도면 아마 평화로운 단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풍요의 열쇠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풍요의 열쇠는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사랑의 밝기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감정은 아닌데 그거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 많아지면 그냥 사랑 자체 내가 사랑 자체인 것만 알면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또 이제 책을 읽어야 되니까 진도는 나가 보겠습니다. 어떤 감정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서윤은 평온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한 단어 한 단어 새기듯 말해 주었다. 지금 홍 기자님의 마음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들이 어떤 감정일까? 전 예전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았거든요. 전날 뭔가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고 반박을 못 했어. 그러면 있잖아요. 밤새 꿈을 꿨나 봐요.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꿨는지 딱 일어나면 '아이씨 내가 그 얘기를 한마디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고 부정적인 거를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만나야 되니까 딱 일어나자마자 부정적인 걸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빛나는 방에서 같이 빛나야 되는데 하니까 그렇게 선택할 여지가 없이 밤새 자면서 저는 그냥 '좋은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하고 자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자연스럽게 오늘 아침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 그쵸. 여기 병원에 계신 회원님도 계세요. '내가 오늘 몸이 더 점점 좋아질 거야.'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쵸. 심장이 쿵 하고 내려가는 것 같았다.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 누군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가. 사실 나에게 감정이란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누구는 정글, 누구는 전쟁터라고 말하는 세상이다. 세상은 행복입니다. 감정에 휘둘릴수록 경쟁에서 더 불리해질 것 같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서 느끼는 것들을 일부러 외면했고 그럴수록 내 감정도 점점 로봇처럼 무뎌져 갔다. 예. 감정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점점 감정을 안 보는 거예요. 감정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감정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내가 내
나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감정을 이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이제 차 채워버려요. 그냥 치워버려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대충 이해하면서 넘어가요. 그런데 그 감정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외면하는 거 이거 쪼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 차분하게 이 시간 끝나면 2 분이라도 3 분이라도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순간순간 정신 차리고 각성하는 건 정신 차리고 나를 보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네. 이런 내가 낯설게 느껴진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다. 감정이 무뎌지게 차단을 해 놓은 거예요. 특히 있잖아요. 여자들보다 남자분들이요. 감정이 엄청나게 무뎌지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남자들은 태어난 거야 울면 태어나서 3 번밖에 못 울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또 한 번은 까먹었습니다. 네. 3 번만 울어야 된대요. 그래서 "울면 안 돼." 그래서 꾹꾹 참는 연습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감정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분명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정말 '아 부모님이 아버님이 좋은 데 가셨구나.'라는 걸 알아서 편안한 거와 감정을 꾹꾹 슬픈데 참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슬픈데 참았는데 감정을 못 느껴. 더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쵸? 심각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돌가슴인 분들. 그쵸? 그래서 치유할 때 돌가슴이신 분들은 치유하실 때 있잖아요. 음악을 듣고 슬픈 음악도 들어보고 막 시끄러운 음악도 들어보고 막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밝은 음악도 들어보고 또 내 가슴의 그 감정 상태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가 첫 번째 단계로 또 그런 단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내가 내 감정을 보시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침착하기만 했다. 여기까지 생각에 미치자 나는 침울해졌다. 지금껏 감정은 억눌러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억눌러야 되는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졸고 계십니다. 네. 졸고 계십니다. 본인 얘기하시는지 모릅니다. 졸고 계시고 감정을 억누르고 있어요. 근데 모를라요.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 감정이 어떤 거라는 거. 아버지를 잃고 나서 슬픔에 빠져들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돌이켜 보니 잘못된 믿음이었나 봐요. 제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왜 제가 그랬잖아요. 특히 감정을 남자분들이요 억누르고 살아요. 남자는 울면 안 되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사내 새끼가." 이러잖아요 어릴 때 울면. 여자애들은 울면 그냥 뭐 왜 우는 거에 대한 걸 좀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애들은 "야 너 남자애가 무슨 남자애가 왜 울어."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특히 감정을 억압을 많이 해 놓거든요. 억압을 굉장히 많이 해 놔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웃긴 게 저희 남편이 이제 60 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영화를 슬픈 영화를 보면 저는 딱 보면서 이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아 저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아 저런 까르마 업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감정이 이해하다 보면 감정이 인제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남자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는 그 머리형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다 보면 감정이 별로 이렇게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 막 생각을 하다 보면. 근데 인제 저희 남편이 그 머리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영화를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럼 "약간 슬퍼지려고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딱 보잖아요. '나만 슬픈 거야? 누가 다른 사람 슬픈 거야?'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게 쪼금 더 깊어지니까 '아 나이가 드니까 자꾸 눈물이 나네.' 하면서 그런 그래 가지고 또 웃긴 거 있죠. 그래서 좀 이게 물러지나 봐요. 물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너무 감정을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데 제가 저희 엄마 친정엄마가 2년 반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면 그 자연으로 이렇게 이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시잖아요. 화장하고 나면 가루로 돼서 자연으로 돌아가시고 이 사랑이 밝기는 이 장 안으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돌아가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데로 가시는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많이 안 슬펐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아 아저씨들이 아줌마가 되고 예 나이 들어가니까 여자들은 더 강해지면서 감정을 막 있잖아요. 감정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웃다 보면 눈물이 나. 그래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줌마였어. 원혜정님 집에도 있대요 아줌마가. 남자인 것 같은데 하는 건 아줌마야. 감정 얘기가 너무 웃기네요.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는. 네, 그래서 감정이 어쨌든 좋은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는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슬프다라는 거를 아는 거는 진행을 못. 연주님은 집에 있죠. 저 빵 터지고 제 눈물이 나는 연주님 집에는요 삐진대요. 삐지는 분이 계시대요. 너무 웃긴다. 저는 막 너무 웃다 보면 눈물이 나오고 이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삐진대요. 너무 웃겨.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시는데 네, 민치님께서는 네, 지금 신혼입니다. 그래서 20년 뒤에 기대된답니다. 감정이 물러지면. 좀 전에 못 봤습니다. 네, 여자가 되는 네, 에스타, 네, 호르몬 분비 때문에 여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구나. 남성이 많았다가 여성의 그 호르몬이 조금 있다. 이게 점점 올라간대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화가 되고 남성은 여성화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감정 얘기. 네, 네, 조절하고 하겠습니다. 서윤이 나를 위로하든 말했다. 네, 다시. 서윤, 서윤이 나를 위로하든 말했다. 자, 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 매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성만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 무기라고 세뇌당하고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면을 쓰죠. 맞아요. 가면을 쓴다니까요. 감정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의식이 사랑의 밝기가 낮아질 땐 감정이 있거든요. 감정이 인간이란 감정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없을 수가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면을 쓴다는 거. 이거는 저는 너무 공감을 하네요.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 너무 공감해요. 그래서 가면을 쓰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도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된 것까지는 너무 힘들었는 거야, 감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어? 행복하려고 한 건데, 돈 벌면 행복한 건 줄 알았는데, 돈은 막 들어와, 아줌마가. 그래도 한 부부가 띄어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 정도는 들어와. 그런데 뭐야? 그래도 힘든 거야. 너무 미워 죽겠는 거야. 돈이 있다고요? 저 미운 사람이 예뻐지는 거 아니거든요.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감정은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요? 꼬라지 보기 싫은 게 돈 주면 꼬라지 예쁘게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그거.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감정은 또 다른, 이 사랑의 밝기는 내가 꼬라지 보기 싫다는 건 내가 사랑이 어두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돈으로, 이 사랑의 밝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이건 따로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랑이 밝아지는지 따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바로 여기는 감정,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감정이거든요. 감정이 나를 내가 왜 이럴까라는 걸 알아차릴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좋은 장난감이죠. 좋은 장난감이에요. 그렇죠. 놀이터에서 놀 때 좋은 장난감이긴 한데 이게 풍요의 열쇠는 아니에요. 풍요의 열쇠는 사랑이고요. 사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건 감정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감정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에서 선물 받은 에너지예요. 우주에서 선물도 받았지만 이 좋은 더 선물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쵸? 네. 설명을 듣자 궁금한 것들이 계속 떠올랐다. 제가 감정의 힘에 대해 잘 몰랐었나 봐요. 그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인지요. 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서유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네, 제가
수업을 이렇게 제가 그 치유사 수업 받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정을 꼭꼭 억제를 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 오면요. 제가 이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야 찾아지거든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감정이 막 감춰 놨던 게 있잖아요. 막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기 안 가. 안 해. 나 안 할래.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아니 막 집에 파야 되잖아요. 집에 판대.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찾아야 돼요. 그거는. 감정이 막 드러나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쵸? 네. 내 질문을 예상했다는데 서유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양자 물리학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윤의 말을 듣고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 추가로 더 공부해 보았다. 아, 대단하세요. 서윤님이 이서윤님의 말을 듣고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저보다 참 대단하신 게 저도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더 따로 안 찾아봤거든요. 공부 따로 안 했는데 너무 선생님이 자세하게 쉽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해만 하고 있는데 이분은 직접 찾아보셨는 거예요. 일부 양자 물리학들에 따르면 물질은 견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볼펜이나 이런 컵 있잖아요. 이런 물질이 견고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을 깊숙이 파고들면 우리는 이렇게 딱딱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딱딱한 게 견고한 게 아니래요. 파동이나 입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저도 아직은 그냥 아직 머리로는 이해를, 그냥 머리로 이해하거든요, 아직은. 아, 이게 입자는 파동이나 입자로 해서 이게 컵이다라고 했을 때, 이 어떤 보이지 않는 이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물질이란 해당 위치에 그것이 있을 확률일 뿐이다. 그냥 물질은 해당 위치에 있는 거라는 거지. 있을 확률이 있다. 그 자리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것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결정하는 것도 누구요? 이게 컵이다라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컵으로 되는 거, 요새 그 정유님인가? 그분 그 도자기를 만드시더라고요. 이것조차도 처음에 이게 컵으로 나왔잖아요. 이 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예요? 어떤 그 흙, 그쵸? 근데 흙도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근데 그걸 찾아 들다 보면 이 시간이 이제 길어져서 벌써 28분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직 남았는데. 네, 웃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끝내야지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에서 누구예요? 이거 정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관찰자인 우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관찰자가 누구예요? 내가 관찰하고 있잖아요. 이 컵과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관찰하는 건 제가 관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관찰자 입장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관찰자는 나이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 있어요. 관찰자인 우리 자신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대로 물질이 빚어지고 인식하는 대로 물질이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눈앞의 세상이 바뀌게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쵸?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 먹고 내 의식에 따라서 사랑의 밝기에 따라서 사랑이 20에서 1000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1000까지 있는데 그 의식의 밝기에 따라서 내가 관찰자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찰자의 나의 의식이 죄의식이냐? 아니다. 20. 수치심이냐? 나는 내가 창피해. 너무 못하겠어. 수치심이 있느냐? 죄책감을 갖고 있느냐? 뭐 이게 단계로 있어요. 내가 분노를 하느냐? 저, 저, 저 뭔가 입체를 보고 분노를 하느냐? 용기를 내느냐?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뭐예요?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사랑을 하느냐? 기쁨을 느끼느냐? 관찰자 입장 내가 느끼는 사랑의 밝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입자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 우리 아들은 스스로 정리를 잘해. 사랑으로 봐야 되겠다. 정리를 잘해.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게 제일 큰 정답이고요. 하지만 서윤과 대답을 나눌 때는 이런 내용을 알기 전이었다. 그래서 그냥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셨고요. 용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서유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살짝 들어 올렸다. 물이 반쯤 담긴 투명한 컵이었다. 홍 기자님, 이 물컵이 과연 여기에 존재할까요? 물컵이 이 자리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요. 그 다음은 점점 자신이 없어져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졌다. 기존의 물리학 시간으로 보면 홍 기자님과 컵은 각각 독립적인 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컵의 위치는 홍 기자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있다고 인식하기에 존재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있다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 그쵸. 이 컵이라는 거가 원래는 없었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이 컵을 누군가는 만들 것이라는 거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색상으로, 이런 크기로 만들어야지라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들었는 것이고, 그거를 어떤 분이 회사에서 선물을 해서 제가 이걸 받았는 거고,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제가 받아서 제가 갖고 있으면서 또 뭐예요? 어디다 놓을 것이냐. 오늘 이 컵을 사용해서 나는 따뜻한 물을 마실 거야 라는 관찰자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의 그 실체, 믿음의 실체에서 만들어지는데 나중에는 하나예요. 하나.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를 아직은 머리로 하고 있지만 자꾸 인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게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 관찰자에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물질의 위치는 그 존재할 확률적인 분포예요. 존재할 확률적이다. 설명을 되새기며 천천히 짚어보았다. 인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면 생각이 물질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 감정이 어떻게 요동을 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했다는 듯 서유는 고개를 끄덕인 후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쿠키를 집어들었다. 초코칩과 얇은 아몬드가 박힌 과자였다. 홍 기자님, 쿠키 만들어 보셨어요? 나도 한 개를 집어보았다. 구워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쿠키가 손 안에서 말랑거렸다. 네, 베이킹 좋아해요.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쿠키를 만들거든요. 과자가 노릇노릇하게 익는 것을 보면 왠지 흐뭇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쿠키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으로 직접 주무르는 반죽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부드러운 밀가루 반죽이 내 손에 만져지는 듯했다. 반죽을 조금씩 떼어내어 아이와 함께 동그랗게 빚고 하트 모양도 만들었다.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그냥 반죽만 하겠어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렇게 만들 거야. 동그랗게 만들 거야. 별 모양을 만들 거야. 우리 아이한테는 자꾸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트로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다라는 거야. 관찰자 입장에서 인식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만들 거야 라는 거를. 그래서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귓가에 퍼지는 듯했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져갔다. 내 얼굴을 보고 그녀 역시 흐뭇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처럼 다시 대화를 이끌어갔다.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의 현실이 되죠. 근데 여기서 밀가루 반죽을 어떻게 빚어내느냐 나의 생각이죠. 그런데 또 있잖아요. 밀가루 선택도 잘해야 됩니다. 강력 분해할 것인지, 독일산 호밀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밀가루를 선택하는 것도 다 이제 영향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빚어낼 것인가. 그건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그 감정이 바로 해빙이군요. 그 감정이 뭐예요? 그 사랑이 해빙이다. 사랑이다. 그쵸? 사랑의 의식의 밝기다. 돈을 가지고 있다는 기쁨 말이에요. 의식의 밝기가 540이에요. 기쁨은 540이라고 그랬죠. 엄청 높은 거예요. 네, 사랑의 밝기예요. 네, 해빙을 하면 풍요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맞췄어요.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감정이란 무기, 감정이란 무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서 사랑의 발길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랑의 발길을 감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랑의 발길을 밝혀라. 익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관측하는 것이 자연 그 모습의 본연이 아니라 지금 관찰하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판단 분별하는 생각하는 내가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틀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드러나는 자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베르너 하르젠베르트. 네. 몇 년 전에 이탈리아 몬차의 시의회는 금붕어를 둥근 어항에서 키우는 것을 금지했다. 굴절된 어항에 가둬진 금붕어가 왜곡된 모습으로 바깥을 보는 것이 잔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곡되지 않고 진정한 현실을 본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도 커다란 어항에 갇힌 채 커다란 렌즈에 의해 굴절된 세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스티븐 호킹, 위대한 설계. 네, 이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혹시나 저도 그거를 알았거든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어항에 갇혀 있구나. 어항이 뭐예요? 내 생각, 내 믿음의 둘레가 믿음이 작아요. 그럼 작게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 이 빛의 발길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서 보시면 돼요. 각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빛의 밝기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쵸? 네.